여러분들의 행동,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체력 측정 날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체력 측정을 갔어. 면접관들은 그때부터 레이더를 돌리기 시작을 하죠. 어느 친구가 괜찮나 두리번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태도, 행동, 그 한자리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안에서 계속 분석을 합니다. 이상석 클래스 채널 이상석입니다. 가볍게 런닝 뛰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시간적 제한이 많아서 컨텐츠가 자주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운동하면서 컨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특전사 면접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특전사 아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상급부대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이동을 했잖아요. 특전대대 정시할 때 그리고 707까지 그때마다 이제 면접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그때 저는 항상 최고 점수로 면접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면접 A뿔 받는 방법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면접은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오답은 반드시 존재하죠. 면접관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학교 성적도 아니고 출석입니다. 출석. 그러니까 지금 특수부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학교 출석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출석률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는 거거든요. 기본 근성, 성실함. 지금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꾸준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과를 본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관님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출석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출석률이 올 개근이다 라고 한다면 아, 이 친구는 성실하구나, 지각도 안 하는구나, 학교도 빠지지 않는구나, 그 사람의 성실함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석률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출석에서 걸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체력입니다. 체력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임무 수행이죠. 첫 번째, 당연히 특수부대에서는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고요. 작전 자체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극한의 작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체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남겨주세요. 뭐 특급 기준에서 내가 한 1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힘들까요? 지금 특수부대에서 특전사 707뿐만 아니라 UDT, 뭐 SSU, 뭐 HID, 정보사에서 요구하는 특수부대 선발 기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정도는 그래도 특급에 근사치하게 가야지 굉장히 딸려버리면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부대 들어가면 훨씬 빡센 수준의 강도에 부딪힐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그냥 합격 기준으로만 체력을 잡지 말고 그 이상을 잡고 가면 부대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편해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학교 출석과 마찬가지로 체력조차도 평가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인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체력이 좋은 인원들은 당연히 체력이 안 좋은 인원들보다 더 노력을 했을 거고, 이 노력이라는 게 특수부대에 맞춘 노력이라면 그거는 금상첨화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한 친구들한테는 특수부대라는 곳이 좀 더 유리한 문턱이 될 수는 있죠. 어릴 때의 삶, 그래도 한순간이나마 운동적으로 내가 조금이나마 발을 담갔다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혜택이 있는 거죠. 대부분이 면접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체력 측정이 면접 전에 이루어지죠. 거기서 걸르고 이제 꼭 필요한 인원들만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체력 측정 현장에서 사실 면접이 시작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면접 날이 있지만 면접 날에 보는 면접은 막바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체력 측정 날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체력 측정을 갔어. 면접관들은 그때부터 레이더를 돌리기 시작을 하죠. 어느 친구가 괜찮나 두리번 거리기 시작합니다. 태도, 행동, 그 한자리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안에서 계속 분석을 합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체력이 우선 짱짱하면 면접관들이 그 친구들을 또 유심히 딱 지켜보죠. 환경적으로 체력이 뛰어날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운 좋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운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별다른 노력 없이 특수부대 체력 측정 기준에는 훌륭하게 막 실제 그게 본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는데, 자, 여기서 꿀팁,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잘난 척을 하지 마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꿀팁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저때 이제 특전사 턱걸이 기준이 이제 13개가 만점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단체로 모여가지고 체력 측정을 하지 않고 전라도, 경상도, 서울, 뭐 경기, 인천 이렇게 모병관님들이 다 따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죠. 제가 지원을 했을 때 그때 지원자가 지금 생각하면 2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23명인가 4명을 선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달리기가 230명 중에 3등 했고요. 나머지 근력은 전부 다 1등 했습니다. 근데 1등이라고 말을 못하는 게 저보다 능력이 뛰어났는데도 근력에서 딱
특급 기준만 하고 멈췄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특급 기준에 가볍게 하는 것도 물론 좋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턱걸이가 13개가 특급인데 나는 3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13개만 하고 존나 잘난 척하면서 이제 내려온단 말이야. 애들한테서 어깨 으쓱으쓱하면 이제 그때부터 찍히는 겁니다. 평가님들한테. 어떤 모습이 좋냐면 내가 남아있는 힘을 모두 다 짜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특전사 전남에서 시험을 볼 때 30개를 바짝 찍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잇몸 일으키기는 11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분에 달리기는 3등 했고 또 뭐가 있지? 그렇게 4종목이었나? 잇몸 일으키기, 턱걸이, 달리기, 푸시업도 제가 그 당시에 130개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2분에 그렇게 하고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냥 이제 반응이 달라지죠. 그래서 꿀팁이 뭐다? 내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체력 측정할 때부터 체력 특급 기준이 아닌 그냥 내가 모든 걸 완전 쏟아내는, 막 나는 미친듯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합격이 엄청 가까워집니다. 자, 반대로 할게요. 내가 체력이 안 되더라도 이악 물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멈춰가지고 걷는 친구들은 다음에 다시 오더라도 이미 평가님들 레이리 속에 있다면 불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체력 측정할 때 거의 한 50%는 걸러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접할 때는 생각보다 적은 인원들이 면접 봅니다. 230명 중에 면접은 한 50명에서 70명? 네, 그 정도 남아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면접 볼 때 그 인원밖에 안 봐요 할 수 있는데 3분의 1이 3km 런닝 뛰다가 멈춰요. 왜? 쉬운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면접까지 보내준다고 해도 안 나타납니다.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특수부대를 사실 너무 쉽게 생각했거든.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대 문턱이 낮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 문턱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문턱을 넘을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 시험을 먼저 본 이유가, 면접할 때는 사람에 대한 신경을 엄청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체력 시험할 때 안 보는 인원들은 다 쳐낸다. 기본적인 마인드, 인성, 아니면 끝까지 가는 능력, 과연 이 친구가 이악 물고 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리기가 안 되더라도, 내가 진짜 꼴찌를 하더라도 다음번에 내가 한 번 더 시험을 볼 생각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꼴찌더라도 그냥 멈추고 걸어서 완주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친구랑, 아니면 내가 진짜 힘들더라도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친구랑은 다음번에 다시 지원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평가님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선이 달라질 거다. 체력 측정할 때 내가 특급을 이미 넘었더라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기량을 다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평가님들이 다 생각이, 저 새끼 도끼 있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평가님들이 있습니다. 야, 다 채웠어, 내려와도 돼. 근데 그게 포인트. 내려와도 돼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거기서 이미 여러분들은 면접관님들 그 체크리스트판에 플러스 A라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평가표에는 기록을 적는 낭만 있겠죠. 근데 옆에 비고란에 플러스 1이라고 미리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면접 볼 때 엄청난 혜택을 미리 안고 가겠죠. 설령 그 친구들은 체력이 좀 더 부족하더라도 의지 A뿔이라고 딱 적어져 있다면 면접 볼 때 당연히 크나큰 혜택이 따라올 겁니다. 믿고 가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이제 진짜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면접 날 이때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걸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한 달 반 동안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식단 했냐고요? 아니요, 식단 하지 않았어요. 운동 빡세게 했냐고요? 아니요, 운동 빡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댓글에 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일부러 살찌웠다. 아니요, 일부러 살찌우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이 영상이 제가 다이어트 처음 하려고 마음먹은 날인데 지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만 해도 몸무게가 거의 87kg에 육박했었습니다. 지금은 77kg. 지금 이제 근육량은 조금 부족한데 몸무게는 거의 30대 초반으로 사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뺐냐고요? 저는 이제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자, 빡세게 운동은 하기 싫고, 그리고 마음껏 먹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엄청 했거든요. 가장 핫한 원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알파CD, 두 번째는 와사비 잎 추출물. 사실 3주 동안 알파CD만으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새로운 제품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알파네이처 와사비 잎 추출물 플러스 알부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제품이 와사비 잎 추출물 중에 유일하게 알부민이 함유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에서 3주 동안은 알파CD만 복용을 했고 4주에서 7주까지는 두 개를 혼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42이거든요. 40대 중반으로 이제 들어서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아마 지금 지방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서 고민이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순백건강 알파CD 그리고 알파네이처 와사비 추출물. 근데 제품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가격이 센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은 가성비.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저도 지금 돈을 많이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진다면 사실 이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제품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가셔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거의 70%는 합격한다. 특수부대 면접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니까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질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면접할 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오답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입대할 때의 특전사 면접이든 아니면 특임대 면접이든 아니면 707 면접이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면 체력 중간 이상이다, 무조건 합격할 겁니다. 자, 평가님들이라고 하는 건 그게 군대든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무조건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단체 생활입니다. 이 친구가 과연 단체 생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단체 생활에서 문제가 안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본인들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단체 생활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무조건 진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 생활에서 모서리 하나만 튀어나와도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치거든요. 그래서 합격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면접관님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네는 왜 여기를 지원을 했는가? 먼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정답은 없다고 했지만 오답은 있다 그랬죠. 그 오답은 사람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모든 체력을 정말 넘사벽 이상으로 다른 애들이 못할 정도로 독보적으로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는 약간의 건방짐도 허용이 됩니다. 약간의 건방짐입니다. 뭐 특수부대 별거 아니라서 한번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이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최고를 꿈꿔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1등을 하고 싶고 특수부대 안에서도 저는 최고의 남자로 한번 성장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부대라고 생각되는 특전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했던 멘트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체력이 밑바닥에 있어, 이런 멘트를 하는 순간 바로 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체력으로 검증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은 근거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님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자신감까지 있고 노력까지 내가 하겠다고 열정까지 내가 보여준다면 당연히 A뿔이 들어가죠.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체력은 올드급이 아니고 어정쩡해, 순위가 중간이야, 이런 친구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첫 번째, 겸손을 먼저 깔고 가라. 겸손을 깐 상태에서 나의 노력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답변이 되겠죠.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정말 좋아했지만 뭔가를 하고 싶은 꿈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특수부대라는 꿈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노력했던 것 같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관님들 기준에는 오늘의 제 성과가 마음에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의 성과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향상된 그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 너무 간절하고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제가 제 모든 거를 불살라서 오늘보다 10배, 20배 더 노력해서 특수부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중요한 거죠. 그런 평가님들 봤을 때는 얘가 현실도 직시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겸손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거기다 노력까지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A- 또는 B뿔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면접에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턱걸이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간당간당한 친구들, 뭔가 어정쩡해, 이런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무엇을 어필해야 되냐면, 간절함은 당연한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독이 됩니다. 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뽑아주십시오. 근데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건 신뢰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다른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님들이 그런 친구들한테 보통 다른 장기를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단증이라든지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체력 좋은 친구들한테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겠어요? 이미 넌 합격인데, 지금 뒤에 애들이 이렇게 밀려있는데 너는 이미 합격시켜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 어차피 너는 합격이야.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면접 볼 때 어땠냐면, 다른 친구들 다 장기를 하고 발차기 하고 했을 때 저는 장기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발차기도 시키고 무슨 무도를 했냐,
아니면 무슨 운동 관련된 장기가 있냐 이런 걸 시켰다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려고 하길래 자 손 들고 왜 저는 안 시켜주십니까? 자 손 들고 얘기했어. 너는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도 속으로 엄청 많은 갈등이 있었죠. 와, 나 떨어진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사실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력 측정에서부터 이미 플러스 A+를 받았던 거죠. 왜? 다른 애들은 12개, 13개만 하고 내려왔을 때 저 혼자 턱걸이 30개를 하고 푸시업, 잇몸 키기를 더 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체력 측정에서 제 면접이 다 끝났다고 그 당시에 모병관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가관님들은 사실 어차피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선별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빼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뭐 하냐면 이제 턱걸이에 있는 애들 중에 골라야 되는데 사실 여기 파이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를 뽑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선발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성적인 사람을 가장 먼저 버립니다. 뭔가를 시켰는데 소극적이라든지 너 뭐 잘하는 거 있어? 그러면 아닙니다. 없습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야, 너 그러면 노래할 수 있어? 이렇게 실제로 시킨단 말이죠. 네, 노래 해보겠습니다. 트로트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런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이 친구 사회생활 잘하겠는데로 가는 거죠. 단체 생활이니까. 그리고 선배들이 시켰을 때 잘 따라오는 친구를 그래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뭔가를 시켰는데 쭈뼛쭈뼛 나는 하기 싫은데 별론데 근데 걔는 체력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를 시키면 하지 않는 친구를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턱걸이다 뭘 못한다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를 보여준 게 없는데 뭘 보고 믿겠냐는 거죠. 그건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발언 그 안에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면접 꿀팁 영상을 제가 오늘 이렇게 찍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수부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많은 DM을 받고 있거든요. 인스타. 네, 제 인스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운동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거의 흡사한 멘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선님. 제가 다른 종목은 그래도 1급에서 2급을 채웠는데 잇몸 일으키기가 늘지 않습니다. 잇몸 일으키기를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2분에 지금 40개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2분에 잇몸 일으키기 40개를 한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였죠? 저한테 말하는 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노력했는데 2분에 40개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거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변명이 아까 제가 말했던 면접관이라면 이거는 독이 되는 발언입니다. 그 친구는 질문부터 잘못했고 질문에서 자기는 이미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전제 조건 깔고 있잖아요. 근데 정답은 뭐냐면 그 친구는 2분에 40개 정도 했다면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열심히 했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했겠죠. 2분에 40개 이거는 어느 정도 운동신경이 있는 초등학생을 시켜도 2분에 40개는 어렵지 않은 건데 다 큰 성인이 본인이 저한테 노력했다고 말을 하는데 2분에 40개면 이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거는 노력 안 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두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한 거 가지고 본인이 노력했다고 착하게 빠지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평가관이라면 너는 답변부터 잘못됐다라고 했겠죠. 노력이란 단어를 빼고 이렇게 물어봐야죠. 저한테 제가 지금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좀 부족해서 이게 너무 하찮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잇몸일으키기 측정을 했을 때 아직은 2분에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좀 더 몰입하고 싶은데 이상사님께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혹시 그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루틴을 짜면 좀 빠르게 잇몸일으키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본인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완전 초급자 단계에서 천천히 올리는 방법의 루틴을 짜줄 건데 이미 저는 노력을 하는데도 안 늡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노력했는데 안 되는 애를 어떻게 제가 그거를 컨설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된다. 그게 알게 모르게 본인의 멘트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드러난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먼저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면접관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한 2개만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면접관님들이 우선은 체력이 좋은 인원들한테도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실제로 체력이 좋은 인원들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면접관님들이 많이 떠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또 특별한 질문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자네는 어느 부대에 가고 싶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딱 느낀 거죠. 아, 나 말 잘하면 내가 원하는 부대 갈 수 있는 거구나. 자, 절대 자기 패를 보이지 마십시오. 실제로 제가 707 스카우트당에 갔을 때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네는 어느 팀에 가고 싶나? 그리고 실제로 저랑 능력치가 거의 비슷한 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도 같이 이동을 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선배는 어떤 대답을 했냐면 성견중대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평가원님들이 물어봤겠죠. 왜 이유가 있나?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아,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 성견중대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앉아서 느꼈죠. 와, 이거 좀 불안하다. 가면 진짜 땡 잡은 건데 못 가면 다시 여단 생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약간 좀 건방을 떨었던 것 같아요. 확신에 찬 말투와 어기로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팀에 보내주든 저는 상관없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팀이든 보내만 주신다면 저는 거기서 1등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서도 그 선배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면접관님들이 나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승률이 5대5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707에 넘어갔고 그 선배는 아직도 여단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잘하는 사람한테 던지는 질문, 마치 네가 선택하면 너에게 혜택을 줄게 라는 평가관님들의 이런 사탕발림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그거 잘 넘어가면 처음부터 좋은 이미지, 그리고 그 평가관님들이 야, 이번에 진짜 괜찮은 놈 하나 온다, 부대에 좋은 이미지를 미리 심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에 대한 의지는 강렬하게 어필하되 반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때 비율로 따졌을 때 저희 때는 그렇게 참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도 좀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70%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지금 내가 이거를 무조건 받아야겠어, 나는 이 혜택을 내가 누려야겠어 하는 친구들이 거의 70%의 비율로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저는 면접에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어느 부대를 가든 면접 관련해서는 A뿔을 받고 갔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제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부대 평가님들이 계신다면 밑에다 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하는 말이 과연 진짜 찐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꼭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상관이 불합리한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 꼭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상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했길래 A뿔을 받았을까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